네,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내 작은 어깨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G20 상황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장호 차장, 지금 저 장면이죠? 네, 오늘 오전 8시 27분부터 9시 13분까지 이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먼저 입장을 쭉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전체 한 46분 만났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오늘 사드가 결국 쟁점이었었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中韩两国是近邻，共同利益广泛，我们应该珍惜我们已有的合作基础，政治互信，克服困难和挑战，推动中韩关系在正确的轨道上平稳健康的发展，并为促进地区和世界和平与发展发挥积极的作用。 최근 국제적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드 관련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하종대 센터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핵심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방송에서 직접 양국의 국가 원수들이 얘기한 내용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사드는 북핵 대비용이지 중국을 겨냥한 게 전혀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핵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사드를 더 이상 한국에 놓지 않고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네. 하나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의 근본 이익, 핵심 이익은 존중을 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건 우리의 핵심 이익을 분명히 해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잘못 처리하게 된다면 네. 한중뿐만 아니고 미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방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네. 보통은 양쪽만 얘기할 때는 쌍방이라고 하는데 각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각방의 관계 모순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5번째 정상회담이거든요.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 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짠다르크, 박다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투철한 의식이 있고 외교 안보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시진핑 주석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북핵 해결이 되면 사드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로 좀 들어올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자, 하종대 센터장, 시진핑 주석은 아예 원론적으로 아예 반대를 했군요. 예. 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탐지거리는 600km니까 중국의 어떤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들여온다고 하는 사드 자체가 네. 아니고요. 미국의 사드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개발된 지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주 조야한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상당히 진전돼서 이제 전진 모드로 하면 1800km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종말 모드로 하면 600km. 그러나 지금은 이게 한 개의 몸체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네. 작동이 되는 건데 그거를 뒤집으려면 8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2019년이 되면은 네. 이 전체 탐지거리가 약 3,0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의 하드웨어 안에서 두 개가 동시에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사드 자체가 하나의 계통으로서 네. 어떤 미사일이 오게 되면 가까이 왔을 때 15km에서 40km 사이에서 네. 쏘아서 맞출 수만 있게 되는데 네. 앞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전체 MD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네. 같이 다른 데서 여기서 탐지하고 다른 데서 쏠 수 있는 네.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은 더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요. 시간 제약이 있긴 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은 아주 구체적으로 반대를 아주 명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중국의 이제 우리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로 떨어질 경우에 사드로 방어한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 중국은 왜 저러는가 하면은요. 그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 간의 ABM 조약이라고 엔티 발리스틱 미슬 트리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각각의 ICBM을 갖고 있는데 그걸 상대방에 쐈을 때 그걸 맞춰 떨어뜨리는 미사일을 이제 몇 개씩 갖느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련이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네. 나중에 미국이 이제 그걸 부정을 해버렸는데 지금 강대국이 원하는 거는 자기 상대가 되는 나라들이 자기가 주먹질을 했을 때 맞아줘야 되거든요. 네. 완전히 방패를 써버리면 자기는 힘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때리는 건 차치하고 우선 한국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유사시에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그 주한미군을 대만하고 중국이 갈등이 생겼을 때 파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걸고 네. 또 주한미군 문제를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 문제나 대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주한미군을 때렸으면 하는데 사드 배치가 되면 그게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진핑 주석이 했던 대화 중에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생각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과거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제 침략에 맞서서 싸운 것을 한번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중의 어떤 우위를 다지자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음수사원 한중 우위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김신 장군이라고 김구 대통령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 김신 장군이 20년 전에 항저우를 갔을 때 네. 바로 저기 항저우가 우리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약 3년간 있었었거든요. 네. 원래는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 저기에서 1932년 4월에 홍코우 아주 의거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한 200km 떨어진 항저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중국 사람들이 감춰주고 숨겨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구 선생이 잡히지 않게 됐는데 그런 어떤 한중 양국의 협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너네가 나라가 없을 때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됐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그 사실상의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 한미일 삼국 축으로 자꾸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과거 얘기를 하자면 뭐 3년간 항저우의 임시정부도 또 상해의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한중 간에 늘 3,000년 동안 편했던 것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저 음수 사원 저런 얘기를 우리 시진핑 주석이 하시려면 그 다음에는 북중 우위를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거는 6.25 전쟁 때 항미 원조전을 했으니까 혹시 김정은이 오면은 음수 사원 하면 더 맞겠죠. 그건 맞을 텐데 지금 음수 사원 문제는 저건 뭐 사자성어로 많이 쓰는 건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에서 혜택을 보는 게 우리입니까? 중국입니까? 둘 다 혜택을 둘 다 본다고 봐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가는 건데 윤봉일 의사가 독립운동 세게 해갖고 덕을 본 게 우리입니까? 중국입니까? 그때 장개석이 중국군 몇백만이 못하는 거를 윤 의사가 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중국은 우리한테 신세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 의도가 있겠지만 또 달리 해석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 한중 간의 그 사드 문제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시샘을 중국이 계속 해왔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드라마 문제, 가수 문제, 한중 간의 그런 문화 교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드라마를 여러 차례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KBS에서 이순신 1952라는 임진왜란 1592죠. 임진왜란 1592라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한국과 중국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일본, 그다음에 상해, 항저우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2014년도에 방한했었을 때 서울대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을 때는 서로 돕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계기가 돼서 KBS하고 중국 CCTV가 합쳐서 촬영을 올해 3월에 다 마쳤는데요. 저 장면 기억납니다. 2년 전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대학을 방문해서 젊은 학생들에게 한중의 미래를 열자 그랬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는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전승절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할 때만 하더라도 한중 우호가 그 어느 때보다
뭐 가깝다, 뜨겁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사실상 결정한 이후에 이 중국의 태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이 한중일이 동시 방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작된 드라마가 이영애 주연의 사임당 이 빛의 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까지 촬영이 이미 완료가 됐는데요.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상영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그 동시에 방영되는 것은 큰 차질이 없어 보이는데 네. 중국의 경우에는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10월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심의가 되지 않으면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중의 문화 교류가 많이 중단되거나 아예 네. 한류가 중국에서 식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네. 대부분은 약간 한 달 이 정도 네. 좀 연기, 네. 조금만 좀 연기해 보자. 지금 좀 상황이 이러니까 적어도 항저우 G20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자 하는 그런 관망하는 쪽이 가장 많았고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하자고 했던 거를 완전히 그냥 중단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쪽으로는 지금 아주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이 KBS 아마 그것도 네. 잠시 좀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결국은 저는 방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사드 관련해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다곤 하지만 예. 오늘 이제 산 중국의 렌티즌이 하나 올린 걸 보니까 아마 우리 공군 1호기에 걸린 이 국기 때문에 한 얘기인 것 같네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3일 저녁에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타고 간 우리 전세기가 네. 중국 항저우 국제공항에 수산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네. 중국 청년왕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사진이 보니까 네. 한국하고 중국의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저렇게 두 개를 달고 가는데 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는 저게 상당히 네.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저만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전세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꼭대기 부분에 한중 양국의 국기가 달려있다. 네. 그러면서 가장 뒤에 이제 멍멍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그 맹아할 때 맹자에다가 네. 달자인데요. 맹맹달인데 네. 저 뜻은 이제 귀엽다. 네. 우리말로 하면 귀엽다도 좀 뭐 귀여워, 뭐 귀요미 이 정도의 그런 말인데 네.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 네. 지금 저기 나오죠. 네. 그 부인 펑류한 여사가 코알라를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건데 네. 저거를 이제 보도한 사진을 보고 중국의 누리꾼들이 많이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새롭게 만들은 귀여워 또는 귀요미라고 그런 뜻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신조어라고 그럽니다. 아, 가장 많이 사용된 신조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깃발 꽂은 것 때문에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인상을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곤 하는데 그런 그렇죠. 기회가 좀 있는 거고. 사실은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면서도 중국 언론은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항상 말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 않고요. 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는 너네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한 감정과 반일 감정의 그 정도의 차이는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똑같이 갔습니다만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3일 오후 2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 이 중국 항저우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쪽문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외국을 방문한 국가 원수는 이 빨간색 레드카펫이 깔린 그 트랩을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중국 측에서 이런 트랩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 가운데 있는 게 쪽문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가운데 박 대통령, 오른쪽에 러시아의 푸틴, 오바마 대통령만 빨간색 카펫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측에서 제공한 그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트랩을 내려온 우리나라 대통령과 달리 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비행기에 달려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측에서 이 계단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왔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외신의 보도를 보면요. 이거 중국이 의전적으로 일부러 미국 대통령을 좀 욕먹였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중국 외교부가 네. 발표한 것은요. 네. 미국 측이 이동식 계단 운전자가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의 보안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동식 계단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이 책임을 미국 측에게 이게 전가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답변에 보면은 좀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국가를 예우한다라면 상대 국가 언어를 잘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네. 운전자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배치해놓고 말이 안 통하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미국 측이 거부했다라고 지금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공항 트랩에서는요, 미국 백악관 직원하고 중국 당국자하고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저 내용이 뭐냐면요. 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냐면 보이는 사람이 중국 관리로 보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밑에 카메라 기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나가라는 겁니다. 비행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싸움도 아닌데 아니 우리 대통령이 타는 우리 비행기가 오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공항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실랑이를 벌였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 이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정말 세계 그 대국들 간에 일어난 것이라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오케이 하는 소리까지 들리네요. 예, 영어 잘하는데요. 전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저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네. 저 남자친구 한 얘기하고 저 여자분이 한 얘기를 알겠는데요. 여러분, 그 공항에서 여권 탁 내시고 도장 찍은 다음에 들어가시죠. 네. 거기서부터는 그 나라의 땅이긴 영토긴 하지만은 거기는 네. 일종의 보세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다시 나올 때 여권인 도장 다시 찍죠.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이 이 국제공항에서는 공항 안쪽, 그 다음에 활주로에 있는 지역은 이 특수한 구역이라서 우리 땅이라고, 물론 그 나라 영토 맞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중국은 무리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의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죠. 저렇게 네. 대통령이 딱 왔으면 그 트랩차, 그 계단차 가서 대주고 이제 거기 빨간 카펫을 깔든 말든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 스스로 달려있는 비상구를 통해 내려오게 한 건 상당히 결례거든요. 네. 저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했다. 중국이 의전을 얼마나 잘하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하나의 신경전인데 글쎄 신경전을 하는데 저렇게 작게 하는 거는 좀 대국답지 않고 1대1로 오바마하고 시진핑이 붙었을 때 했어야죠. 저는 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 이게 절대 걸어 내려오지 않고 뛰어 내려오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기억이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 영상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장면에서만큼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베 총리하고도 이번에 이제 만남이 있긴 있는데 그동안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냉랭했잖아요. 자, 어떨까요? 이제 교묘하게 아베가 무시되는 장면도 과거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네. 중국에서요. 네.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자리에 서는 거, 그 네. 위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거를 뭐 단순한 실수 이렇게 말하기 아주 어렵고요. 네. 아베하고 시진핑 주석 네. 항상 여러 번 이제 회담을 했는데 저런 비슷한, 그러니까 아베 네. 총리를 매우 홀대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네. 사진을 둘이 공동 휴견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서 네. 앞에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무표정하게 다른 도로 아래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요. 예, 시진핑 주석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나왔나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홀대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자, 지금 뭐 특징적인 지금 건데요. 상태도, 예. 이 일본과 중국의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데 사실 저 뒤에는 일장기와 오성홍기, 국기가 다 걸려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예, 그것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전이나 사전 약속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안 맞았던 거죠. 네, 저 안에 안 맞은 게 아닙니다. 저게 의도적이고요. 네. 중국 역사책들을 제가 요즘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돌고래 그 개민 가한을 맞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하대를 하고 네.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하는데 또 역시 우리 고구려가 패망했을 때 보장왕이 끌려갔을 때 상당히 하대를 하고 하는데 일종의 저는 하대죠. 그건 상당히 결례인데 결례를 무릅쓰면서 정상은 회담을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외면하고 하는 건데 저거는 의도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러시아에서 푸틴을 만났고 항저우를 방문해서 정상 외교를 마쳤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사드를 반대해 왔는데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두 나라 대응이 조금 달랐네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푸틴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서 특별히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느냐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제 해석인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동방 지역,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브로스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베도 그 동방 포럼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한 템포 죽여서 지금 사드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꼭 다시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한 그 무역 대표부 사람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북한 사람. 그런 거 보게 되면 일단 협조를 해서 자기네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푸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러시아는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푸틴은 동북아의 핵 문제는 동북아의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일 좀 정리하자면요. 자, 양철 변호사님, 푸틴이 지각대장이라는 건 이제 소문이 다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누군가 만찬 연설하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장면 보고 계신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전체 세션 할 때 1시간가량 지각을 했고, 사실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 하고 나서 포럼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런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1시간 45분가량이나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이유도 딱히 뭐 해명도 안 했었고요. 과거에는 지금 밑에 나오는 자막이 무슨 얘기냐면요. 2013년경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약속 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해명을 한 게 이걸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지금 타는 모습인데 오토바이를 좋아했나 봐요. 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러시아의 오토바이 마니아들을 갑자기 예정에도 없어서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한 잔 마시느라고 정상회담에 늦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해명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 심지어는 교황도 여러 번 만날 때마다 1시간씩 45분씩 해서 미국 코미디의 소재가 되곤 하곤 했거든요. 자, 일단 러시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항저우에서 G20 행사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저우가 저는 그냥 내륙에 있는 그냥 웬만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초현대식 첨단 도시로 탈바꿈이 되어 있네요. 자, 구자웅 차장께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일단 하종대북 센터장이 항저우 많이 가보셨죠? 예, 항저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샹여우 티엔탕 시아여우 수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는 천당이 있다면 바로 이 지구 안에는 수저우하고 항저우가 있다. 이렇게 소주, 항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 기후가 아주 온화하고요. 그다음 물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인이 많다고 하는 지역인데요. 항저우가 바다를 근접해 있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그런 항구이기도 한데 저기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 부산 못지않게 현대식 건물들로 대부분 돼 있고요. 사람들 아마 저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하고 해서는 큰 호수도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관광지 또는 휴양지로 많이 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저우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한중 정상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영국 총리, 이집트 대통령 계속 만났잖아요. 네. 이 메이 총리를 만났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 깔맞춤을 한 것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이 총리의 경우에는 그 영국이 EU를 결정한 이후에 이제 총리에 오른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FTA 체결에 대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이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한영 정상회담, 이제 양국 정상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정상과 여성 정상끼리의 만남 눈에 띄는 거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최근에 영국 전 총리의 보좌관이 낸 책을 보니까 중국에 우리가 출장 갈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대목이 있어서 눈길을 끄네요. 이번에 메이 총리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원들에게도 그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소주 항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주 항주에 미인이 많다는 얘기는 중국의 삼국지에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미인이 있는 게 아니라 스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행원들에게 내려진 지침이
이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나 메일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임시로 휴대전화, 이메일도 발급을 해줬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선물을 주더라도 혹시 그 안에 무슨 뭐 도청장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도 별도로 보관을 해놨고,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심지어 네. 옷 갈아입을 때도 혹시 몸이 노출될지 모르니까 네. 이불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지침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 외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네요. 네. 이게 그 영국의 그 고든 전 총리의 보좌관을 지냈던 네. 데미언 맥브라이드가 2013년에 펴낸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2008년에 방중했던 고든 브라운 전 총리의 수행 관리가 이 중국의 이 정보위원회 미인계에 넘어가서 이 고위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와 서류를 분실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인계에 넘어가면 우리 정보가 많이 중국 측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각별히 좀 조심해라. 네.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항주 옆에 소주가 있는데요. 소주하고 항주가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 소주 출신 미인으로 중국 역사를 바꾼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은 진원원인데 네. 명나라가 존재하다가 명나라가 나중에 이자상의 난으로 무너지고 순나라를 잠깐 세우거든요. 네. 그때 오삼계란 사람이 그 밑에 있었는데 네. 그 진원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이자상이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족버려가지고 네. 오삼계가 만리장성 문을 열어줘갖고 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해갖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네. 그 항저우나 소주의 미인들은 강력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인을 네. 다른 사람한테 준 건 아니고 네.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잘못 오삼계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준 걸로 착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북경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중국이 만든 항저우에 대한 소개 영상이거든요. 이게 오래된 중국의 고도시로 느낌이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저쪽에 항주가 저쪽에 아마 누에고치 비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갖고 큰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은 뭐 굉장히 발달했는데 뒤에 가보면 뭡니까 비단 산업을 하게 되면 염색을 많이 하고 해서 네. 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참고 영상에는 굉장히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대기 오염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 보면 이렇게 깨끗한 하늘을 자랑합니다. 저게 거의-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의 저거는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저우하고 항저우는요. 네. 거의 다 그 서양에 있는 도시를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많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가보시면 현대식, 초현대식 도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오염도 저기가 좀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중국의 다른 네. 도시에 비해서는 좀 오염은 적긴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하고 비교한다면 오염이 상당히 대기 오염이 심하고요. 또 네. 길도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치 2008년에 네. 그 베이징에서 네. 올림픽을 할 때 그때 베이징 하늘이 얼마나 맑았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900만의 항저우 시민 중에서 약 200만 명한테 11억 달러의 돈을 주면서 이번에 잠시 지시 회의를 하는 동안에 다른 데 나가서 놀고 있으라라고 네. 돈을 줬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을 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리가 아주 한산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은 작년 9월 요맘때 있었던 중국 열병식 때 모습이라 베이징 블루란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 이번엔 G20 블루란 별명 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 되는군요, 저런.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네. 뭐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저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 자체가 통치가 안 될 겁니다. 네. 자, 중국의 파란 하늘. 과연 이렇게 매연으로 가득 찼던 도시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바꿀 수 있는 그 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의 그 구체적 사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인데 역시 한중 정상회담 관련됐는데 북한에서 뭘 쏘았네요.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